그 11번 맞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그 문제 있잖아. 문제 3번? 그럼 답이 3개가 맞습니다. 3개가 맞아요. 제가 답을 잘못 체크했더라고. 문제 11번 가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n이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했어요. an, bn의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an 구할 수 있지? an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an, bn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an, bn은 뭐가 필요해? 요점의 x좌표, 알파, 요점의 x좌표, 베타라고 합시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그냥 2알파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고요. 2베타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뭐 그게 어렵진 않은 건데, 그럼 선분 an, bn의 길이는 루트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하나에다가요. 이렇게 둘을 빼면은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전체의 제곱인 거지, 이렇게. 요걸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건 뭘로 밖으로 빼내도 되지? 2를 밖으로 빼내서 계산해도 되니까. 전체로 따지면 뭐가 돼? 5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근각에서 한개 쓰는 문제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해? x제곱과 2x 플러스 n을 갖다 놓고 푼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 그렇지. 알파 n은 얼마?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n.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4 플러스 몇 n? 4n이 되겠죠. 요거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답인 거지. 맞지? 요런 스타일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럼 뭐야? 루트에 20n 플러스 20분의 루트에 5n 플러스 1이니? 이렇게? 그럼 얼마야? 2분의 1인가? 그쵸? 최고차의 개수의 b가 답일 테니까 루트 20분의 루트.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12번입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 선분 OP의 길이와 선분 OQ의 길이를 구해서 뺀 다음에 리미트 붙이는 거야. OP의 길이는 알죠? OP의 길이는 뭐 그냥 나온 거지. 루트에 n제곱 더하기 얼마야? 4n의 몇 제곱? 4제곱. 요게 OP. OQ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12번 문제에서. 그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절편을 알아야 돼? Y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가봅시다.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선 L의 기울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OPN하고 뭐니까? OP하고? 수직이죠? OP의 기울기가 얼마지? 2n. 그럼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얼마? 2n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n분의 1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2n의 제곱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n의 분의 1 x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무슨 절편? Y절편.
그러니까 OQ의 길이는 요거죠. 이렇게 되겠지. 맞죠? 요거에서 요거 빼서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것인가? 루트 마이너스 너지? 그냥 하시면 돼요. 해보면 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 3번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고. 뭐 요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어. 근각계수 관계 쓰는 거. 요런 문제랑 저 길이 구하는 거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으아.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만으로 끝이야. 저희 진도 다 나가면 뭐예요? 진도 다 나가면 뭐 하냐고? 급수 나갈까? 그냥 미적분을 끝내버리지 뭐 오늘. 좋대잖아. 좋대잖아, 그치? 저 선생님. 미안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크게 두 개 단락인데, 하나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 걸 공부했다면요.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이놈의 등비수열이 그 등차 수열은 어차피 그냥 공차가 뭐 양수, 음수, 그러면서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사,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등비수열은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고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또 역시 거기에 보시면은 총 몇 개야? 몇 개 있죠? 첫 번째 수열과 두 번째 묶음의 수열과 세 번째 묶음과 네 번째 묶음을 비교하시면은 될 거예요. 1번에 있는 애들의 등비수열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냥 쭉 보면 느낌이 올 거야. 얘 뭐 하지? 발산한다는 거죠?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 밑에 있는 건 뭐하니? 이건 진동하죠? 유한진동이야, 무한진동이야? 무한진동이야. 이렇게 세 개를 묶은 이유는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 한번 한 것 같아. 역수하면은 0으로 수렴한다고요. 얘는 계산할 때 써먹을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특징이 있죠. 이 녀석의 공비가 얼마야? 2. 얘는 공비가 2.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래서 공비가 절대값 씌워서 1보다 커지면요. 발산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무한진동이든 발산한다. 알겠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양수든가 아니면 음수로 저쪽으로 작아지던가 어쨌든. 됐죠? 요게 1번 케이스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2번은 뭐니? 이것도 등비수열인 거야. 상수함수지만 등비수열 느낌으로 보면 공비가 얼마짜리 등비수열? 1짜리 등비수열. 어디로 수렴해요? 당연히 3으로 수렴하겠죠? 공비가 1입니다. 공비가 1이면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고. 공비가 1이면 수렴해요.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야. 3번에 있는 두 개의 등비수열은 누가 봐도 뭐하니?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고요. 밑에 있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긴 하지만 점점점 어디에 가는 게 맞아? 0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럼 둘 다 0으로 수렴하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녀석의 공비가 얼마고요? 2분의 1이고
이 녀석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요. 수렴해요. 특히 어디로 수렴하냐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요걸 기억하면 되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야. 무조건. 그치? 4번은 등비 수열 입장으로 보면 공비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등비 수열이다. 근데 뭐하지? 진동한다. 진동인데 무슨 진동이에요? 유한 진동이에요. 그럼 계산할 때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요. 됐죠? 이 녀석이 공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유한 진동을 해버리니까 버리는 케이스가 될 거야. 요거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야, 그럼 내가 쭉 썼는데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은 뭐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결정되는 거야? 공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결정된다. 알았죠? 기본적으로 공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결정이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가 밑에 보면은 등비 수열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있는데 둘 중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이 스타일의 문제가 훨씬 많아요. 이게 좀 드물어. 알았지? 이게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줄게. 저는 그래서 늘 이거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얘랑 얘랑 둘 다 등비 수열인데 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첫 항이 얼마야? A야. 공비가 얼마야? R이야. 이건 첫 항이 얼마예요? R이야. 공비도 얼마야? R이야. 그래서 얘는 첫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 이건 첫 항과 공비가 다른 등비수열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내가 얘기했죠. 등비수열은 누구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결정되는 거야? 공비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결정되는데 그 첫 번째가 원래는 뭐냐면 첫 항이에요. 첫 항이 0인 경우가 있거든. 첫 항이 0이면 그냥 0이야. 공비에 관계없이. 맞지? 그래서 항상 그걸 먼저 따져야 돼. 그래서 거기 써놨지만 수렴 발산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첫 항이 0이냐 0이 아니냐로 먼저 나눠야 됩니다. 알았죠? 다시. 그래서 첫 항이 0이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첫 항이 0이 아니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비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결정될 뿐인 거지.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항이 0이면 끝났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첫 항이 0이 아니면 이제 공비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결정되니까 여기를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냐면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풉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랑 공비가 1인 경우랑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1보다 크면 뭐 할 거고? 발산합니다. 그렇죠? 1인 경우는 수렴해요. 이거 주의할 건데 공비가 1이면 얼마에 수렴하는 거냐면 제가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어디에 수렴하니? 첫 항으로 수렴합니다. 첫 항으로 수렴해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실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첫 항으로 수렴해. 공비가 1이면 반드시 첫 항이야.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씌운 게 1보다 작으면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건 진동하는 경우니까 버린다고 했어요. 됐죠? 요 경우는 발산하고. 근데 위에 거는 씁니다. 역수치하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알겠지? 됐냐? 근데 요 문제랑 요 문제를 비교하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는 첫 항이 0인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니?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 여기. 공비가 첫 항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 4가지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푼다고.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케이스를 푸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 R이 0인 경우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누가 안 나눠? 첫 항이 0인 걸 나눠 안 나눠? 안 나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들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뭘 버리고 시작하냐면 첫 항이 0인 걸 버리고 가. 잘 생각 못 해.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걸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뭘 먼저 생각한다고? 첫 항이 0인 경우를 먼저 생각한다. 근데 얘는 첫 항이 0인 경우나 공비가 0인 경우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으니까 애들이 주로 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첫 항이 0인 경우 그거 버리는 거. 요거 알지?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딴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경우야. 얘들아 이러면 얼마에 수렴하니? 1에 수렴해. 맞죠? 이건 왜요? R이 첫 항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운다고. 이 경우면 공비가 1이면 1에 수렴한다. 왜? 이 문제가 대부분이거든. 한 100문제 풀면 80문제, 90문제는 다 이걸걸? 그러니까 애들이 공비가 1이면 1에 수렴하는 줄 알아. 착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공비가 1이면 얼마에 수렴한다? 첫 항에 수렴한다. 이것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걸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반드시 생각할 거는 공비가 1인 경우는 첫 항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라. 이 경우는 첫 항이 R이니까 1에 수렴하는 거다. 알았죠? 그거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이해되지? 일반적으로 몇 개로 나눴으면 4개 나눴을 뿐이다. 이거 서술형을 내는 학교도 있어. 가끔. 알았지? 서술형이 되면 이게 4개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는데 선생님 마지막은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숫자 일단 써라.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쓸 때는 써놓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쉬워요. 여기 쉽다. 어려운 게 없어. 이것도 내 생각인가? 자, 뒤에 넘겨보시면요. 예제가 4문제가 있으니까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있어요. 자, 일단 지금 그런 느낌 봤죠? 저 4개는 전부 다 발산합니다. 저 보이죠? 저기 등비수열 몇 개 있는 거야? 크게 4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 4덩어리는 전부 다 발산해요. 맞죠? 왜? 각각의 공비가 절대값 씌우면 다 뭐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다 발산한다. 맞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원칙은 이거지. 다 발산하는 거 문제를 풀 때 원칙은 다 나누는 거야. 역수치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나눴냐면요.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눠요. 이게 원칙입니다. 분자 분모를 나눈다.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그럼 현재 마이너스 3이 큰 거야? 2가 큰 거야? 마이너스 3이 큰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야. 알았지?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쓰고 다음부터는 이것도 빨리 갈 거야. 마치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의 계산을 하는 것처럼 할 거니까 쉽걸랑. 이렇게 쓰고 나면 보일걸? 이건 얼마죠? 이건 1이지. 얘는 얼마로 수렴하는 겁니까? 0으로 수렴하죠. 왜? 공비가 얼마로 바뀐 거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몇 제곱? n제곱으로 바뀐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야, 니네 생각해봐. 분자가 빨리 커지냐, 이 변화가 분자 분모 비교는 누가 더 빨리 커지는 거지?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지. 맞아? 비교적으로 따지면 얘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지. 이게 발산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은 묶어서 쓰면 공비가 절대값이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도 그럼 얘는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이것도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이것도 0으로 수렴해요. 얘는 얼마나 수렴하는 거야? 이건 약분 치고 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남는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결국 답은 뭐야? 네, 1분의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3이 답이죠. 답은 마이너스 3이고 이제부터 빨리 풀 거야. 자, 가볼까? 이렇게.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 중에 지금 수렴을 결정하는 놈은 누구냐면은 얘죠. 대장이 얘지, 그치?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건 없어도 된다. 얘는 수렴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쟤는. 맞지? 대장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얘가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너도 마이너스 n제곱 만들려면 이 플러스를 떼다가 밖으로 곱해. 됐어요? 그러면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답인 거야, 그냥. 1분의 마이너스 3이 답이다, 그냥.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사실은 암산도 가능해, 그래서. 알겠지? 우리 문제 풀 땐 이렇게 푸는 거야. 꼬랑지는 다 버리고. 이게 마치 이게 뭐 하는 거랑 비슷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예제 2번을 눈으로 풀어볼까? 봤더니 뭐야? 분자 분모에서 일단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9의 n제곱 맞니? 네. 그럼 9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덩어리가 개수가 답이겠지? 그럼 분모에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9야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얘 헷갈리면 큰일 난다, 야. 3의 2n 플러스 1제곱이면은 3 곱하기 3의 2n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9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9의 n제곱이니까 3이에요. 앞에 붙어 있는 건.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분자는 얼마로 계산하면 돼? 1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답이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될 게 없다. 됐지? 네. 안 어렵잖아요. 예제 3번, 예제 4번은 별표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요거 때문에 등급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아래 2n제곱 더하기 1분의 아래 2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위에 있는 문제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r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몇 개로? 4개로. 저걸. 이걸 4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왜냐면 r에 따라 달라지니까.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4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만 좀 해줄 건 뭐냐면은 얘는 상관이 없는데 요게 등비수열이고요. 요게 등비수열이니까 얘네의 공비하고 첫항 정도를 좀 관찰해주면 되는데 이놈 두 놈 다 첫항이 얼마고요? R의 제곱인 거고 공비도 얼마예요? R의 제곱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첫항과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공비가 1일 때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비를 먼저 확인하시고 첫항도 한번 확인해주고 현재는 똑같으니까. 이해된 거지? 요렇게 되면 너도 뭐하고 발산하고 너도 뭐하지? 발산한다고 했지. 이러면 다시 이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2n제곱께서 발산하시기 때문에 이 분자 분모를 전부 다 뭘로 나누는 거야? 아래 2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알았지? 그럼 아래 2n제곱을 나누면 뭐 다음부터는 안 쓸 거야. 우린 처음이니까 그냥 한 번만 쓰자. 얘가 1 더하기 아래 2n제곱분의 1이 되고요. 1 마이너스 아래 2n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제 얘는 1로 수렴, 얘는 0호 수렴, 1 수렴, 0호 수렴. 그 답은 얼마? 1 이렇게 쓰겠지. 맞지? 그리고 우리는 빨리 가는 거야. 아래 2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답인 거지. 1분의 1이 답은 1.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 경우. 얘들아, 아래 제곱이 1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입니다. R이 뭐인 경우가? 1인 경우와 얼마?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R이 1이어도 첫 항이 얼마고? 1이고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첫 항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도 1로 수렴, 얘도 1로 수렴이야. 그냥. 알았지? 무슨 말인지? 다시 R이 1이면 첫 항이 1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다 계산되기를 얼마로 계산되는 거야? 2분의 얼마? 0이에요. 그래서 얼마?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어때? 얘가 1 되고 얘가 1 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역시 0이 돼서 얼마? 0으로 수렴해버려요. 이해되죠? 야,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으면 이놈 두 놈 다 어디로 가죠? 각각 다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지. 나중에는 어차피 빨리 할 거니까 이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적인 계산은 1분의 얼마? 마이너스 1에서 얼마?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지. 맞지? 이미 0으로 가니까 0, 0, 1 마이너스. 됐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로 수렴해. 이 경우는 맞부터 말이 안 되잖아. R제곱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버린다는 거지. 극한값이 없다. 그럼 물어보는 거지. 극한값의 종류는 몇 개야? 1인 경우, 0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됐죠? 여기서부터 잡아. 이러니까 문과 수학에서 빼준 거야, 애들이. 이게 어렵잖아. 안 어렵다고 생각하지, 니네. 지금. 니네 잘하는 거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봐. f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2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가는 함수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fx를 이렇게. 그럼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fx가 x의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fx는 얼마고요? 1이고요. x의 제곱이 1인 케이스는 각각 0, 0이 돼서 f1이 0이고요. f-1이 0이고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으면요. fx는 마이너스 1로 정의돼서 얘네를 구간에 나눠진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돼. 그리고 뭘 푸냐? 연속 불연속을 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걸 물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얘를 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하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럼 얘네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저렇게 결정되고. 맞아? 저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뭐 어떤 그래프 그려져? 요거는 저 양쪽 끝이죠? 1, 1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건 x제곱이 1인 거니까 1,0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요 사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마이너스 1 불연속, x는 1 불연속 맞아? 맞아? 이제 문제를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곁다리를 주는 거지. fx는 이렇다. 여기다가 이제 gx라는 함수를 줘요. g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둘을 곱했더니 실수 전체 연속이더라. gx를 구해라. 그 gx의 함수값 구해라. 이런 거 문제.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니까 gx는 누굴 인수로 가져야 되니?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죠. 여기까지 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나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모의고사도 여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거 어렵잖아. 단골 손님이에요. 잘 나옵니다. 요거 관련된 소재가. 얘를 낼 수 있는 게 많거든. 참고로 이렇게 낸 것도 쉬운 거고, 1, 이렇게 마이너스 1, 이건 좀 쉬운 거고.
저게 이제 막 1이 아닌 숫자가 아니라 막 x, 뭐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좀 더 쉬운 거야, 얘가. 왜?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모양이 어때? 똑같으니까 이제 쉬운 거다. 근데 밑에 있는 예제 4번은 이제 모양이 다르죠. 이러면 이제 또 살짝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가볼게. 재밌지 않아요? 미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재밌대. 재밌잖아. 아니니? 이제 뒤에 가면 더 재밌다. 짜릿짜릿해요. 적분 가봐. 적분이 최고야. 내가 봤을 때는. 니네, 근데 어차피 대학교 가시면 다 이공계열을 가실 거니까 대학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뭐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재작년에는 대학교 가서 질문해. 내가 카톡 보내. 적분 해야 되니까 적분하는 거 문제 내. 나한테 물어봐. 학교 레포트로 내야 된다고 풀어달라고. 적분을 또 해야 돼 그때 가면. 근데 대학 수학이란 거 공부하면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 벡터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그 한 권 안에. 열심히 또 수학을 또 공부하는 거지. 또 적분 물어보고 있다니까. 치환 적분 어떻게 하냐고. 부분 적분 어떻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막 그래. 나 가볼게. 위에 거는 좀 비교만 해봐. 얘는 현재 보면요. 아래 거와 위에 게 다른 겁니다. 아래 거랑 위에 게 다르죠. 위에 거로는 따지면 첫 항이 뭐야? 첫 항이. 고민하지 말고 n에다 1 넣는 게 첫 항이다. 잉? 고민하지 마. n에다 1 넣으면 첫 항이잖아. r. 공비가 얼마? r 제곱이죠. 첫 항과 공비가 다릅니다. 근데 밑에 거는 첫 항이 r 제곱이고요. 공비도 뭐예요? r 제곱이지. 그럼 위에 거 아래 거는 뭐는 다른데? 첫 항은 다른데 공비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공비에 의해서 4개로 나누는 거 똑같습니다. 자, 공비에 의해서 4개로 나눕니다. 똑같이. 절대값이 1보다 클 경우, 절대값이 1인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 거는 뭐 버릴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네. 이번엔 좀 빨리 가볼까? 이거 뭐하죠? 둘 다 발산합니다. 이 경우는 노란색도 발산하고 빨간색도 발산하는 게 맞지? 네. 그럼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눌 거야? 아래 2n제곱으로 나눌 거지. 아래 2n제곱으로 나누고 나면 얘들아, 요거 지금 빼기에 붙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r분의 1이라고 이렇게 빼서 써도 되니? 됐어요? 그럼 개수의 b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고요? 1이고 얘는 얼마야? r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r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이해된 거 맞지? 나 지금 그걸 생각한 거잖아. 이걸 나누고 너네한테 보여주는 그 식의 전개 과정을 지금 생략한 거고 머릿속으로 한 거 아니야, 그치? 개수의 1, 개수 r분의 1, 1분의 r분의 1로 답이니까 답은 r분의 1. 맞지? 요거. 이거 밑에 것도 잘 봐봐. 이거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푼다고요? 2가지로 푼다. r이 1인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나눠서 풀면 r이 1 때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똑같아요. 그게 문제가 없는 거지. 얼마니? r이 1일 때는 밑에다 1 집어넣고 위에도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0이야. 0이죠. 근데 밑에는 이제 달라져. 밑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다르다 보아.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냐면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돼. 다르죠? 이거 달라진단 말이야. 이런 거 주의하라고, 이런 거. 알았지?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분모는 2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온다. 아까랑 다르지. 그치? 이해된 거 맞지?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고. 이거 멍청이같이 다 1로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거 안 나누고 그냥. 진짜로 있어. 니네는 아니겠지만. 이거 얼마야? 이거는. 밑에 것도 0, 위에 것도 0이니까 얘는 그냥 얼마? 1분의 마이너스 1로 가서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걸 똑같이 선생님이 fx라는 함수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시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1과 1가 이 바깥쪽으로 뭐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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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요? 이해되는 거 맞냐? 이게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fx가 뭐가 된다고?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이제 x의 제곱이 1인 경우는 f1인 경우는 0인데 f-1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점을 찍어줘야 돼. 1,0의 점을 찍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점을 찍으니까 이렇게 찍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몇 군데 불연속?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지. 마이너스 1은 연속이야. 좀 더 가볼까?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여기다도 물어보는 거야. fx랑 gx를 곱해놓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gx를 구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알았지? 거기까지 확장이 돼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됐니?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 그리시다. 차이점은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 때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알겠지? 넘겨볼까요? 여기 넘기는 요건 쉬워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이 위에 있는 케이스는 발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경우 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인 경우랑 1인 경우랑 공비의 절대값이온 게 1보다 작은 경우에 수렴하게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수렴 조건을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뭐인 경우는 수렴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 할 때 수렴한다? 첫 항이 0인 경우는 수렴한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 알았죠? 첫 항이 0인 경우 수렴합니다. 항상 이거 먼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해요.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거 맞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와 1일 때가 합쳐진 거지. 지금 마이너스 1일 땐 빼준 거야. 마이너스 1이면 발산하니까, 그치? 진동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급수 가면 요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오거든요. 등비급수라는 걸 배울 때. 그럼 거기는 등호가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근데 헷갈리지 말고 어쨌든 얘는 반드시 요격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한다? 수렴한다. 됐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렴 조건은 몇 가지? 두 가지. 첫 항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자. 됐니? 예를 들어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그 1번에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10에 x-1에 n제곱이 있습니다. 이놈의 수렴 조건을 쓰라는 거야. 됐냐? 이놈의 등비수열의 첫 항은 얼마니? x-10하고 x-1이 곱해진 게 첫 항이죠. 요게 0이면 수렴한다는 거지. 맞아요? 얘가 0이면 수렴하니까 일단 x는 얼마? 10하고 x는 얼마? 1이면 수렴하는 거야,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비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건데, 공비가 형제 누구니? x-1이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풀어주면은 뭐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근데 요 어차피 요 x는 1이라는 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두 번 쓸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뭐하고 뭘 써야 돼? x는 10도 답으로 써야 되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도 답으로 써야 된다. 이유가 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첫 항에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만 실수 안 하게.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드물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나오는 게 몇 번 같은 거냐면 2번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 2번 같은 거. 2번은 어때? 2분의 x의 제곱에 x의 n제곱이죠. 이거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첫 항과 공비가 어때? 똑같은 거죠? 이거는 첫 항이 0인 경우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첫 항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다시, 그럼 얘는 공비가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니까 이놈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지. 이걸 풀면 된다고. 얘는 첫 항이 0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요 부등식을 풀면 돼요. 연립부등식. 이렇게 풀면요. 이렇게. 이 몇 번 풀어야 되지? 요거 한번 풀고, 그치? 요거 한번 풀어서 둘의 공통인 부분을 찾는 게 정답이죠. 근데 1번은 풀 필요가 없어. 왜? 1번 부등식을 풀면 얘들아, 이렇게 되지. 이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르니?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항상 0보다 크지 않니? 그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 다른 말로 풀면 답이 뭐야? x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풀 필요가 없고요. 2번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 이상이고요. 2 이하가 답이 되겠죠. 요걸 답으로 갖는 할 수 있겠지? 별로 안 어렵습니다. 됐죠? 보여주려고? 자. 3번에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n-1제곱이니까 이건 계산 안 하고 그냥 중간 과정까지만 할게. 이건 첫 항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첫 항이 현재 이 녀석은 첫 항이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예요? x가 첫 항이죠. 그리고 공비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x가 0인 경우 일단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요 안에 있는 경우를 풀면 답이겠지. 맞지? 그래서 답을 쓰시면 되니까 뭐 나머지 계산은 해보시면 되고. 이해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